전산세무 2급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설명하겠습니다. 회계는 교육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이 꼭 필요하며 절실한 사람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속 서류를 설명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조회기간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서 입력한 유형에 따라서 자동 반영되며 신고서 화면에서 수정, 삭제 또는 추가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1기 예정 신고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고 1기 확정 신고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기 예정 신고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고 2기 확정 신고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신고 내용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먼저 매출세액, 과세와 영세율이 있습니다. 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기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과세 매출로 입력한 매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은 카과 매출하고 현과 매출로 입력한 매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기타는 정규 영수증의 매출분으로서 건별로 입력한 매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세무 2급에서 배울 간주임대료, 그리고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와 같은 간주 공급도 건별 매출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영세율은 세금계산서 발급분하고 기타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영세 매출로 입력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고 기타는 직수출로 입력한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 대손세액 가감은 세무 2급 범위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신고할 때 입력을 하고 대손세액 가감은 대손이 발생하면 마이너스로 그 대손금을 회수할 때는 플러스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치분이 있는데 이 세금계산서 수치분은 과세매입, 영세매입, 그리고 불공매입, 수입으로 입력한 매입금액 및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데 이 고정자산 매입을 차감한 잔액이 일반 매입에 입력이 됩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차감한 잔액이 요 일반 매입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세무 2급 범위로서 예정신고 시 누락한 매입자료를 확정신고 시 입력을 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스스로가 공급한 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입력합니다. 그 밖에 공제매입세,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아니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 등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회계 1급에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의 합계표분, 제출분이 입력됩니다. 즉 카과 매입과 현과 매입이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에 입력이 되고 세무 2급에서 의제매입세액부터는 세무 2급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불공매입, 그리고
세무이급세율 공동매입세 면세사업분 대손 처분받은 금액 해당 내역을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세 매입이 400원, 영세 매입이 300원, 불공 매입이 200원, 수입이 100원이라면 모두 도환 금액이 1000원입니다. 이 1000원 중에서 고정자산 매입이 만약에 150원이라면 일반 매입은 850원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공 매입은 또 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가도 입력을 합니다. 200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에 만약에 카과 매입이 80원이 있고 현과 매입이 20원이 있다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는 100원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입니다.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에서 먼저 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 1억 2370만원 과세 매출입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150만원 카과 매출, 현과 매출입니다. 기타 정규 영수증의 매출분 건별 매출입니다. 영세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 영세 매출입니다. 기타 수출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1억 4662만원이고 매출세액은 1256만 2천원입니다. 매입세액에서 세금 계산서 수치분은 두 가지로 구별됩니다.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입니다. 일반 매입이 8804만원이고 매입세액은 680만 4천원, 고정자산 매입은 1800만원이고 180만원입니다. 이 고정자산 매입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매입한 금액이 입력됩니다. 그리고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여기는 카과 매입과 현과 매입입니다. 우측에 보면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인데 여기에는 카과 매입과 현과 매입을 말합니다. 이것도 일반 매입과 고정 매입으로 구별됩니다. 고정 매입은 고정자산 매입으로서 유형자산, 무형자산 합계액입니다. 일반 매입 99,000원, 고정자산 매입 200만원, 도에서 209만 9천원, 여기 209만 9천원 나와 있고 매입세액 20만 9천원 나와 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불공 매입입니다. 불공 매입이 700만원 그리고 7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811만 3천원이 돼서 매출세액 1256만 2천원에서 매입세액 811만 3천원을 빼면 납부세액이 4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경감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감, 가감하여 납부할 세액은 4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하면 이익이 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세액이 1256만 2천원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811만 3천원 부가세 대기금입니다. 그래서 납부할 세금은 444만 9천원인데 이것을 12월 31일 날 분개를 합니다. 12월 31일 날 부가세를 정리할 때 어떻게 분개하냐면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은 1256만 2천원 그리고 대변엔 부가세 대급금이 811만 3천원 해서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으로 분개를 합니다.
미지급 세금 4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 명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F4 과표 명세를 클릭합니다. 과표 명세에는 여기 과세 표준 및 매출세 합계 과세 표준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1억 4,662만원. 과표 명세에도 1억 4,662만원 똑같습니다. 구별된 거는 여기 맨 위에는 국내 매출입니다. 국내 매출이고 밑에는 수출입니다. 그래서 국내 매출은 1억 1,262만원이고 수출은 1,10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수출 1,1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수익 금액은 제외한다. 이 수익 금액 제외는 뭐냐 하면 매출이 아닌 것들, 고정자산을 처분했다든지 또는 아까처럼 폐지를 팔은 자비익 같은 것들은 이 수익 금액 제외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표 명세 1억 4,662만원 중에서 국내 매출은 1억 1,262만원, 해외 매출인 수출은 1,100만원, 그리고 매출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한 수입은 2,300만원이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면세사업 수입은 없고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서 발급 금액은 580만원, 계산서 수취 금액은 20만원인데 여기 수익 금액 제외하고 계산서 발급과 계산서 수취는 매입 매출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관리의 장부관리 매입 매출장을 클릭합니다.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매출을 선택합니다. 엔터 엔터 엔터. 여기 보면 기계 판게 2천만원 있고 폐지 판게 3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금액제에는 2천만원과 300만원을 더해서 2,3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산서 발급한 거 면세 매출이 있습니다. 토지 팔았네요. 그 계산서 발급분은 580만원입니다. 계산서 수취분을 확인하려면 매입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 엔터. 면세 매입 여기 있죠? 면세 매입 화환 20만원입니다. 이렇게 수익 금액 제외와 계산서 발급, 계산서 수취는 매입 매출장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장에서 확인했듯이 여기 수익 금액 제외란에 2,300만원, 기계 판 거 2천만원과 폐지판 거 300만원 도안 금액이 입력됐습니다. 그리고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에서 계산서 발급 금액 580만원, 계산서 수취 금액 20만원 역시 확인됐습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신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과세 사업자가 발급한 매출세금 계산서와 매입 시 발급받은 매입세금 계산서를 집계하는 표로서 부가세 신고 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회기간별로 거래처별 매수, 그 다음에 매출처수, 매입처수, 총매수, 공급가액, 세액 등을 전자와 전자외 발급분으로 구분하여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합니다. 이익이 확정이니까 10월에서 12월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습니다. 매출을 클릭하면 매출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고 매입을 클릭하면 매입 관련 자료가 나옵니다. 먼저 매출을 클릭합니다. 구분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있고 위 전자세금 계산서 외의 발급분으로서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분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니까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까지 전송된 것은 여기에 입력되고, 여기에는 1월 12일 이후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여기에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가 있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0일 이후, 그리고 그 외에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전체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월 11일까지가 여기에 입력이 된 것이고, 여기 1월 10일 이후와 종이는 여기에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지금 매출처 수가 5군데고 매수가 7매 있고 공급가액은 1억 3,370만원이고 세액은 1,237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보면 매출처 수, 거래처가 마포전자, 인타컴, 대일재활용, 대명전자, 마곡전자 등 5군데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는 7매, 그리고 공급가액은 1억 3,370만원이고 그리고 매출세액은 1,237만원입니다. 지금은 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고 그 다음 걸 클릭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매입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0일 이후와 종이세금에서 한 군데 나와 있네요.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11일까지, 다음 달 10일 이후, 그리고 종이세금계산서 전체 데이터입니다.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는 면세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와 면세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계산서를 집계하는 표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마찬가지로 조회기간별로 거래처별 매수, 매출처수, 매입처수, 총매수, 공급가액 등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서 합계표를 클릭합니다. 조회기간은 10월에서 12월. 이 계산서 합계표는 아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랑 똑같습니다. 매출을 클릭하면 매출, 매입을 클릭하면 매입, 이렇게 클릭하는 대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창을 닫습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